아니다 이겁니다. 스님은 머리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자, 보다시피 머리카락이 없는지라 필요 없소이다 라고 이렇게 단박에 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주더라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야, 이거 도대체 스님한테 머리카락이 없는 분한테 이 빗이 어디에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자, 이 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위를 빗으로 문질러 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만들어낸다.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든다. 그랬더니 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스님의 숫자만큼 좀 줘보시죠. 라고 한 10개를 사줬다 그럽니다. 네. 자,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강화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 초점이 되겠죠. 미국의 500대 기업의 이 CEO들 그리고 협상 전문가들이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협상 자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협상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의 스타일이 뭘까 사전에 분석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들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준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솔루션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솔루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다른 용어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를 다양한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옵션이 가동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니즈를 반드시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아니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자상가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사실은 사전에 가격을 알아서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정품이 아니고 제가 파는 건 진품이고 그리고 가격은 절대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매원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돌아오거나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솔루션, 그 가격 자체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사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삼각대라든지 또는 가방이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또는 망원 렌즈라든지 상당히 많은 주변 기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협상해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4가지 정도는 원가에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3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좀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 협상의 상황에 부딪혔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처럼 공평한 기준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어떤 초점 그리고 반드시 솔루션일 필요 없다. 이런 다양한 옵션을 개발하는 이러한 3가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는 먼저 사전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평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팀장이나 조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제가 만약에 탁월한 S를 달성했다면 성과평가에서 S를 달성했다면 저한테 연봉을 30%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상기시키고 또 그 기준이 없다면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이 좀 좋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내가 좀 더 양보를 하고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상대가 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공평한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팀과 조직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팀과 조직의 니즈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회사가 이건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뭘 동기부여를 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좀 절감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별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연봉 삭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옵션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좀 더 추가로 올려달라 그런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금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비를 좀 대달라. 네. 그리고 해외 연수를 좀 보내달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이처럼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동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연봉 협상이 더욱더 빛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파트너. 이 파트너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협상 이외의 좋은 대안을 말을 합니다. 이는 1970년 초반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피셔와 유라이라는 두 교수가 개발한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죠. 자, 협상에서 그런데 파트너가 없다면 여러분은 협상에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연봉을 삭감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파트너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내 파트너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 파트너가 없다면 이제 강화를 하거나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파트너 대안으로서 여러분에게는 자, 내가 다른 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 유학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제기를 한다든지